안녕하세요. 동안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주팔자에 대해서 요즘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운명학에 대해서 사주명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자기의 어떤 운명이 궁금해서 상담자로 가시는 분들도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점을 제대로 알고 나가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은 정기신, 실질적으로 사주팔자를 8글자에서 음양오행으로 분류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 어떤 인체의 기질, 정기신이라는 것,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시를 하면 뭐 소질, 기질, 체질 이런 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질이라 하면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죠. 저 아이는 운동에 소질이 있다. 저 아이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예,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 8글자 속에 자기의 운명 속에 반드시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질이라 하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를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타고나면서 건강한 체질로 타고났느냐, 어떤 쪽으로 발산을 하는 에너지를 타고났느냐,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에너지를 약하게 타고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알고 나가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체질입니다. 체질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체질은 이제 뭐 사상 체질로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사상 체질이라는 거는 이게 음양에서 나누어져서 네 가지로 구분되어서 사상 체질로 구분되어지면서, 한의학에서 우리가 한의학 쪽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본다면 본인들의 체질이 뭐 소양인이다, 소음인이다, 태음인이다, 태양인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이제 체질적으로 나타나 조금 더 만약에 소양인이다 이러면 거기에서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어떤 음식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나죠. 실질적으로 사주팔자 8글자 안에 어떤 소질과 기질과 체질이 한테 이렇게 엉겨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타고났을 때의 어떤 8글자 속에 선천적인 소질과 기질과 체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변형이 되면서 소질과 기질과 체질이 또 조금씩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운명이라 그래요. 사실 사주팔자는 움직여서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내가 사주팔자를 이렇게 타고났다 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크게 나누면 운의 흐름이 좋을 때와 운의 흐름이 나쁠 때, 운이 흐름이 나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으로 굉장히 어떤 약해지기 때문에 뭐 잠깐 병이 온다. 사실은 병이 운이 나빠서 왔을 때 또 운이 흐름이 좋아지면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결정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타고났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타고났는데, 지금 흐름을 이런 방향으로 흐름을 우리가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 속에 소질과 기질과 체질,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오면 엄마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아이 적성은 어느 쪽으로 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커가는 아이들의 사주팔자는 굉장히 상담해주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양에서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개방적으로 키우면서 자라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 좋아하는 일, 이런 거를 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어느 시점에 가서 찾아서
사회적으로까지 이끌어주는 부모의 역할이고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단점이 뭐냐 하면 우리 집안이 의사 집안이니까 너도 의사가 되라. 우리 집안이 판사 집안이니까 너도 판사가 되라. 근데 사실은 부모의 사주와 아이의 사주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한 인격체로 그 아이의 사주의 흐름을 잘 읽어내서 이 아이가 어떤 쪽으로 소질이 있고 어떤 쪽으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받아서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특히 대한민국 엄마들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유명한 가수 싸이라든지 또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 하나 보면 한 명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싸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유학비로 부모님이 그 돈을 보내주시면 자기는 그걸 가지고 테이프를 사서 음악을 듣고 춤추고 놀면서, 자기는 이제 싸이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면서 이제 음악적인 소질이 있었겠죠. 나중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걸 반대를 안 하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엇갈리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까지 가면서 중간에 자퇴를 하고 가수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은 참 한의 세월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옛날에 못 배운 서름 이런 거를 자식들한테 자꾸 이제 풀면서 자기의 대리만족이죠. 아이가 서울대학생이면 엄마가 서울대학생이 된 것 같고, 아이가 의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의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함. 물론 자식이 잘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각자의 또 의사라든지 뭐 하이클래스 직업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그래서 유명한 일본의 한 의사가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똑같은 약을 투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사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사직을 그만두고 이 우주의 흐름, 사주 명리학, 뭐 주역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제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어떤 체험 이런 걸 플러스 시켜서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8글자를 보면서 그냥 뭐 부자가 되겠느냐, 성공을 하겠느냐, 이런 쪽으로만 기대를 하지 마시고, 첫째는 우리 아이가 어디 건강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니면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의 소질이, 아니면 어떤 체질을 타고 났는지, 아니면 어떤 기질을 타고 났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셔서 그 아이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도 보람도 느끼면서 자기 나름대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사주팔자에 나타나는 기질과 소질과 어떤 체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